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이 의회 난입사태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임 중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당한 최초의 사례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 DC는 추가 폭동 우려에 따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하원에서 두 차례 탄핵당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232명 찬성, 197명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겁니다. Resolu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미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탄핵에 찬성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10명이 동참했습니다. 폭력 시위대가 미국 연방의사당을 점거한 지 꼭 일주일 만입니다. 하원의 탄핵안 처리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예견돼 왔습니다. 반면 상원에서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논의 진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원의 탄핵안 처리 이후 추가 폭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취임을 앞둔 수도 워싱턴 DC는 주요 도로에 대한 전면 통제가 확대됐습니다. 주 방위군을 비롯해 뉴욕 등에서도 파견 병력이 속속 도착하면서 경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당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주별로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첩보를 여러 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폭력과 법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미국인은 침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50개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봉쇄의 고삐를 쥐고 있지만 유럽 각국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가장 먼저 재봉쇄에 나선 영국. 6만 명대까지 올라갔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현지 시간 13일 47,500여 명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And the only way to do that is to follow the current lockdown, and that's what I'd urge everybody to do. 그러나 하루 신규 사망자는 1,564명으로 지난 8일 1,325명을 넘어서 팬데믹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321만여 명, 사망자는 8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철통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는 독일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3일 코로나19 사망자가 1,060명 발생해 닷새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는데 독일의 사망률은 가장 심각하다는 미국보다 높은 것입니다. Sind wir in einer der schwersten Phasen der Pandemie. Hinter den täglichen Zahlen stecken Schicksale, Familien, die trauern.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50개 지역으로 퍼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일본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변이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은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와 수도권에 발령했던 긴급사태를 오사카, 후쿠오카 등 7개 다른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에도 긴급사태를 요청해달라는 지자체들 압박에 떠밀린 모양새였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24일 만에 10만 명이 느는 등 감염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지 엿새 만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를 비롯해 후쿠오카 등 7곳입니다. 이로써 긴급사태 대상은 모두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0%가 이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これまで1年近くの経験に基づいて効果があるものは全て対象とし徹底的な対策を行います。 하지만 이번 선언 역시 총리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했습니다. 우리도 긴급사태를 선언해달라는 공개 압박이 잇따르자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한 겁니다.
앞서 스가 총리가 영업 제한 시간인 밤 8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한 발언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긴급사태 이후 도심 인파가 지난 1차 선언 때보다 최대 4배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持ってないものが時計でして午後8時であろうがお昼間であろうが不要不急の外出はお控えくださいとずっと前から言ってます。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등 11개 나라와 맺었던 경제인 상호 왕래를 전면 중단하고 비자가 있더라도 21일부터는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제시한 긴급사태 기한은 한 달,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나 긴급사태 기한의 연장과 전국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지원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대출금리와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이 늘고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선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도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2차 지원 대출 금리와 보증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5년 대출 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낮아집니다. 현재 최고 연 3.9%인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은행연합회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등 시중 6개 은행이 최고 금리를 연 2.9%로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지원에서 3천만 원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다른 지원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상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200만 원을 지급받는 집합 제한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 식당, 카페, 임의용업, PC방, 오락실, 스터디카페,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18일부터 시중 12개 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기본 서류 외에 3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예 문을 닫은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별도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안산의 공사 현장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전력 설비가 파손돼 인근 7천여 세대 전기 공급이 한때 끊겼습니다. 그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이세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사장에 있는 자재들이 굴착 현장 아래로 떨어집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공사장 흙막이 지지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어 저녁 6시 반쯤 지지대가 재차 무너지면서 주변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고 전력 설비가 파손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아파트 7천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도로 한가운데 트레일러가 멈춰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넘어졌습니다. 이때 중앙 분리대의 파편이 반대 방향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튀면서 불이 나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물이 계단 아래로 쏟아져 내립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배관이 터지면서 수돗물이 아래층으로 쏟아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는 날이 밝는 대로 저수조 급수차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영치 기준 신규 확진자는 5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31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4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496명,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1명, 경기 162명, 인천 24명 등이며 이외에도 부산 40명, 경남 16명, 광주 30명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80명입니다. 사망자는 10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195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BTJ 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 총리는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피로감과 근육통, 폐질환 등 다양한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원인 규명, 치유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당 제8차 대회를 마무리한 북한이 어제 평양체육관에서 기념 공연을 갖고 당 대회가 지시한 투쟁 목표와 과업들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축하 공연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했으며 주요 예술단체와 군대, 청소년, 학생 등이 참여해 합창과 무용 등을 선보였다고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열병식 개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유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됩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3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따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두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고 이에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합쳐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한 차례 거쳤고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따른 만큼 대법원이 다시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2년의 징역을 마쳐야 합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옵션 만기일을 맞은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이어지는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소폭 오름세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약보합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8.68포인트 상승한 3,156.97에 코스닥은 0.65포인트 내린 978.4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주시하며 주요 지수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개인의 매수 수급이 맞서며 215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발표 이후 5% 가까이 약세고 현대모비스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나흘 연속 하락세입니다. 반면 삼성물산이 실적 개선과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6% 넘게 강세고 삼성전기는 MLCC 수급 불균형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연이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00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의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FBI는 의사당 난입 사태가 벌어진 뒤 추가적인 폭력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도
테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임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미국 각주의 주도에서 무장 시위가 계획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기 때문입니다. They're obviously looking at open source things. They're going through and following up in some of these chat rooms and some of these places. 이에 따라 워싱턴시는 의사당 주변 도로를 당분간 아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방부는 대통령 취임식까지 워싱턴에 배치하는 주 방위군을 1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휴대전화 기록 등을 이용해서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찾아 체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당시 폭탄과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한 남성은 하원 의장을 사살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시위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중부 튜링겐주. 하얀 설국으로 변한 이곳에 적당한 햇살까지 비치니 그야말로 이상적인 겨울 풍경입니다. 놓치기 아까운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가볍게 산책도 하고 썰매도 타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설경을 즐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을 만큼 너무 많지도 썰렁할 정도로 너무 적지도 않습니다. So wie das jetzt hier ist, was soll da passieren? Ich sehe keine Gefahr. 적정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산 아래쪽에서는 경찰이 입장객 수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인원을 초과할 경우 누군가 나가야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간혹 불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제 덕분에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설경을 즐길 수 있기에 관광객들도 인근 주민들도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남서부 꾸이저우성의 한 산골 마을. 지역 간부와 자원봉사자들이 한파로 고립된 주민들에게 쌀과 이불 등 월동 물품을 나눠주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노면이 얼어붙어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을 걸어보지만 경사로에선 어쩔 수 없이 중심을 잃고 수시로 넘어집니다. 북서부 신장 타청에는 영하 26도의 혹한 속에서 선로에 쌓인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그쳐도 주변에 쌓인 눈이 바람에 날려 선로 위에 쌓이기 때문에 눈 치우는 일이 끝나질 않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게을리할 수도 없습니다. 这个天气我戴2层手套都得冻透，这还不是最冷的天，这还好一些比平时。 동부의 산둥성 다렌에서는 소방대원들이 화제입니다. 막 화재를 진압하고 난 뒤 하얗게 얼어붙은 소방복 차림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장면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만두를 집어올리는 모습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일본 오카야마현 쿠라시키시에 있는 오하라 미술관. 클로드 모네와 폴 고갱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미술 애호가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관람객이 급감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고민 끝에 크라우드 펀딩에 나섰더니 2억여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미술관 측은 기부자들에게 가상현실 영상을 제작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부자들에게 작품 감상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기부도 이끌어내고 자연스러운 입소문을 통해 이 프로그램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収入を得るためならもう可能な限り考えつく限りのことをやっています。 한 걸음 더 나아가 온라인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투어도 상품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얼마 전에는 고교생들을 상대로 한 유료 온라인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미술관 측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양시킨다는 공익적인 목적과 수익이라는 무시하지 못하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수사 직전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가려다 긴급 출국 금지로 제지당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절차가 위법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재배당했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관련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맡겼는데 어제 수원지검 본청으로 넘긴 겁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있었던 만큼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검 측의 설명입니다. 앞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은 심야에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재조사하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했고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출국 금지 요청을 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출국 금지 과정에서 파견 검사가 작성했던 서류에 법정 요건인 수사기관 장의 직인이 없었고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도 허위 기재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을 비롯한 중앙지검장 이성윤 여러 사람들의 불법을 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검사가 동부지검 검사 대리 신분이어서 내사번호 부여와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해외 도피 직전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 판검사들은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행위, 적법 절차 무시라고 실명 비판을 하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어제 있었던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심리검사까지 진행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됐다는 판단입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3명의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재감정 결과 때문입니다.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한 법의학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인이 사인인 췌장절단은 부러진 척추 앞쪽에서 눌려 찢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췌장처럼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가 이런 식으로 손상되려면 누워있거나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장 씨의 주장처럼 성인 키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고의로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에 대한 행동, 심리 분석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 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년에서 16년으로 4년에서 7년인 아동학대 치사에 비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다음 재판부터는 법의학자 등 17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코로나19는 졸업식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보통 2월에 치러졌던 졸업식이 올해는 1월로 앞당겨졌고 이 비대면 졸업식을 하는 것도 많았는데요. 이 달라진 졸업식 풍경,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면 졸업식을 하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잠시 후 졸업식이 시작되겠습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카메라를 모두 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졸업식장의 의자 대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졸업장은 선생님이 대표로 받고 학생들은 미리 받은 졸업장을 모니터 앞에 들어 보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 반씩 호명하며 격려하고 학생들은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화답했습니다. 친구들의 졸업 소감도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나누거나 화면 너머로 들었습니다.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이렇게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해서 너무 아쉽고 중학교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모든 학교가 비대면으로 졸업식을 하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모니터 너머 학생들의 영상 메시지를 보는 선생님의 눈엔 결국 눈물이 맺힙니다. 이 아이들을 5학년 때부터 맡아서 지금 2년 동안 맡았는데요. 더 애착이 많이 가고 약간 눈물이 좀 많이 나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은 이렇게라도 졸업식을 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온라인으로라도 마지막까지 친구들 얼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초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예년처럼 대면 졸업식을 한 학교는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장갑까지 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만 참석한 졸업식. 포옹 대신 주먹 인사로 대신합니다. 저희한테 3년 동안 도움을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과 직접 인사를 나눌 수 있었던 게 가장 뜻깊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보통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후배들이 꼭 내년에는 온라인 졸업식이 아닌 지금 상황이 좋아져서 졸업식을 꼭 대면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1월에 때 아닌 황사가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현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날아오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북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황사에다 국내에 쌓여있는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경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는 한때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면서 점차 거치겠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녹은 눈이 증발해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낮에도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섞여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강릉 9도, 대전이 10도, 광주가 14도, 부산이 13도로 평년 기온은 3도에서 많게는 9도 정도나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눈이나 비가 오고 나면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또 한 번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